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판사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로 홍순욱 부장판사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집행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이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결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했습니다. 자,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 단순 폭행으로 그냥 끝내버린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중의 여론은 전혀 반대입니다. 무슨 경찰청장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법조계에서는 다 이용구 차관의 이 택시기사 폭행은 특가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초경찰서 경찰만 극구 문제없어, 이거 단순 폭행이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졌다고 경찰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훼손됐는데 그게 알고 보니 경찰의 실수로 보이는데, 이건 역시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택시기사가 전화를 걸어서 피해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이 피해 불원서를 쓰는데 형사가 대신 적어줬다. 그 전날 이 차관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줬다. 자, 지금 경찰이 말하는 상황과 택시기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차관에게 친절한 경찰이었습니까? 자,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내사종결까지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당시 이용구는 차관은 아니었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민변 출신의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지금 문재인 정권 요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친한 사이인 이용구 변호사를 그렇게 서초경찰서가 특별 대우한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서초경찰서는 계속해서 과거 판례를 들고 대법원 2008년 판례가 뜨고 우왕좌왕 변명을 하고 있지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윤석열 총장을 살려준 바로 그 홍순욱 부장판사입니다. 2016년 사건입니다. 자, 이걸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징역형 때렸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은 도대체 뭐길래, 무슨 대한민국 특별국민입니까? 이런 식으로 서초경찰서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자, 홍순욱 부장판사가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홍순욱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문을 찾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용구 차관은 이제 얼굴 들고 못 다닐 만큼 창피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초경찰서와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차관과 서초경찰서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던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형사재판에서 한 판결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가법상 가중처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서초경찰서, 경찰청장 등이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입건도 안 하고 내사 종결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판결입니다. 자, 이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결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도 아닙니다. 특가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은 상당히 이용구와 비슷합니다.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택시가 집 앞에 정차하자
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 위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년 6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자, 이 판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택시나 버스 등에서 손님의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도 특가법상 운행 중, 그러니까 운전자 폭행의 요건인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2015년 특가법 개정으로 법조항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문구까지 명시됐습니다. 2015년 일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해석은 개정 전부터 일관되게 이런 경우 운전 중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용구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 김창룡 경찰청장도 강변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 아닐까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종결권을 주어진 경찰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권력이 뭐 지시만 하면 무조건 네, yes, sir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자, 서초경찰서는 그 근거로 대법원이 2008년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선 특가법을 운전자 폭행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어떻게 이 2008년 대법원 판례와 이용구 차관 판례를 동일시합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자, 2008년 대법원 판례는 이 교통안전을 제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구가 이 사고를 친 곳, 폭행을 한 곳은 일반 도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아파트 입구에 있는 일반 도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을 제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데도 이 판결과 동일시했습니다. 또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택시기사는 이 이용구 차관의 폭행과 관련해서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은 뒤에 다시 4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 서초경찰서 경찰들은 눈이 삐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이용구 차관 때문에 완전히 집단 의상실정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결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정차 중인 택시기사 폭행도 운전자 폭행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예외 부분만 부각해 노골적으로 이용구 편만 들고 있다. 서초경찰서 아주 나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관 사건은 경찰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특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차관이 탄 택시는 그날 운행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닙니다. 그 난리를 치고도 이 택시기사는 목에 빨겠답니다. 그런데도 4시간 동안 더 돈을 벌었습니다. 뒤에 탄 승객이 이 택시기사한테 아우 목이 빨갛다고 이렇게 뭐 주물러줬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운행 의사가 없는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아파트 앞 도로였습니다. 일반 도로였습니다. 안전재해 우려가 없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거꾸로 해석해서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빨리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서초경찰서의 수사 책임자는 빨리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뭉개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를 해서 제대로 이 사건을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용구가 징계위원으로 윤석열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반대로 이용구 차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수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이용구 차관 이 폭행 사건은 정말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